오늘은 복소수 단원인데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것도 있고 복소수는 그리고 이제 복소수의 대표적인 거는 뭐야? Z 대신에 A 플러스 BI 대입해서 그걸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푸는 형태가 많지, 그지? 그거 이제 노가다 형태로 분류를 하면 그것도 많이 나오는 형태긴 해. 근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성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푸는 심화 문제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오늘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자, 복소수 성질입니다. 이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A 플러스 BI를 대입하는 것보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지. 알겠지? 그런 대표적인 문제들이니까. 자, 첫 번째. Z 더하기 Z바가 0이래. 알겠지? 그럼 요런 경우, 얘를 A 플러스 BI로 놔봐. 그럼 A 마이너스 BI지? 그럼 A가 0인 경우지. 맞지? 그럼 Z 더하기 BI가 뭐야? 따라서. Z는 A가 0인 경우니까 뭐야? BI. 또는, 또 있어? 근데 이거를, 자, 명심하실 거. 순어수라 그러면 틀립니다. 왜?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럼 B가 0이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B가 0이 아닌 경우에 순어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이건 순어수야. 근데 순어수만 되는 건 아니지요. 그치? 뭐도 돼? 0도 되지. 알겠지? 저거 잘 명심하시고, 요거 순어수가 아닌 거. B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으면 순어수가 아니기 맞습니까? 순어수입니다. 그치? 근데 B가 0이라는 조건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0이 된다는 말이지.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 Z를 제곱했더니 양수가 나온대, 얘들아. 그럼 무슨 뜻입니까? Z가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지. 그치? 실수입니다. 근데 어떤 실수니? 0이 아닌 실수여야지. 요거는 0이 아닙니다. 그치? 근데 Z제곱이 0이래. 그럼 얘도 뭐가 돼? Z. 실수지요? 얘는 어떤 실수니? 0인 실수지. 맞지? 그 다음 Z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대. 그럼 Z는 뭐야? 순어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명심하실 게 Z를 제곱했을 때 0 이상이 된다. 그럼 이게 뭐다? 바로 실수라는 거지. 알겠지? 요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Z를 제곱한 게 실수가 된대. 알겠지? Z를 제곱한 게 실수일 때 뭐 Z를 구하시오. 그 Z의 식이 쭉 나온다는 말이야. 그 Z의 식이 주어지고 그 Z를 제곱한 게 실수래. 알겠지? 그럼 Z를 갖고 하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야. Z 제곱한 게 실수란 얘기는 부호가 있지. 이 Z를 제곱한 게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즉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Z를 제곱을 해서 실수다. 그럼 그 얘기 뭐야? 요 뜻이지. Z가 실수이든가 또는 Z가 순어수이든가. 이해가지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Z를 A 플러스 BI라고 할게요. 그러면 Z 곱하기 Z바 있지. 그럼 Z 곱하기 Z바라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무슨 값이다? 0 이상의 값을 갖는다. 꼭 명심할 것 중에 하나지. 그래서 주의할 것. 자, 주의할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실 거. Z 곱하기 Z바 제곱이 4래. 그럼 Z 곱하기 Z바는? 그걸 물어봐. 그럼 얘를 뿔마 2라고 하면 틀려. 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뭐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요거 꼭 명심하셔야 돼. 주어지지 않아. 니네 스스로 찾으셔야 돼. 알겠지? 그 다음, Z 곱하기 Z바가 0일 때. Z 곱하기 Z바라는 것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면, 그지? 그럼 얘가 0이란 말이니까 A, B는 실수입니다. 그죠? 그럼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Z는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지. 요거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성질이기도 해. 알겠지? 노가다 말고 쉽게 풀 수 있는 성질이기도 하고. Z가 실수일 때 성립하는 거. Z가 실수면 Z에다 바를 씌워. 그래도 어때?
똑같은 실수값이겠지. 그래서 같습니다. 알겠지? 요거 이따가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지? 일단은 알고 있어요. Z가 실수일 때 Z랑 Z바가 같다. 요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알겠지? 자, 진입 판정 문제 볼까요? 많이 나오는 성질이지.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은 하고 뭐 기억, 니은들이 쭉 나오죠. 자, 한번 보자. 자, 알파와 베타가 켤레 복소수 관계래. 알겠지? 여기서 물론 알파, 베타는 복소수입니다. 자, 복소수일 때 이게 켤레 관계래. 그러면 A 플러스 B, I를 생각해봐, 알파를. 그러면 베타는 뭐야? 여기 알파 가지요? 또 더하면 얼마? 2A지. 그럼 얘가 2A니까 실수 맞네. 그치? 그 다음 알파, 베타. 여기 아까 했지? Z랑 Z바 곱한 거.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네요. 그럼 실수 맞아? 틀려? 맞지요. 그치? 그 다음 요거 복소수에서 가장 많이 성질 중에 하나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냐고 물어봐. 그러면 알파 베타 0이냐고. 이건 어떨 때만 성립해? 실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지. 틀렸지. 밑에 것도 동일합니다. 그치? 이게 실수일 때 성립하는 거지. 그치? 틀려. 요 두 개의 발레는 동일해. 알겠지? 알파 대신 1 넣고 베타 대신에 I 넣어봐. 바로 0 나와. 1제곱 I제곱하면 0 나오지. 그치? 1하고 I 집어넣어봐. 0 나오지. 알겠지? 그 발레 알아두시고. 자, 이거. 요게 무슨 뜻입니까? 요게. 알파와 베타는 실수라는 뜻이지. 그때는, 여기 0이 있어야 된다? 요걸 만족한대. 그치? 그러면 그때는 맞지요. 실수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맞습니다, 이거는. 자, 켤레 복소수 관계래. 요거 아까 했던 겁니다.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놓으면, 요게 A 마이너스 BI지? 그래서 요게 뭐가 되냐면, 2BI가 돼. 얘가 순어수냐고 묻는 거야. 아까 했지요, 우리? 그치? 이거. 반드시 순어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B가 0이면 뭐가 돼? 순어수가 아니라. 그거는 실수가 되는 거지. 0이니까. 그치? 자, 이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실수래. 베타 플러스 감마도 실수래. 감마 플러스 알파도 실수래. 알겠지? 이걸 뭐 P, Q, R 이렇게 놓으시면 돼. 그래서 이걸 쫙 더해가지고 2 나눠볼래? 2 나누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2분의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니까 어쨌든 실수값을 갖습니다. 얘가 실수라고. 근데 여기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실수래. 그럼 이거 넘기면 실수 빼기 실수니까 감마도 뭐일 수밖에 없어? 실수. 이런 식으로 이 세 개를 다 따지시면 알파, 베타, 감마가 뭐일 수밖에 없다? 실수일 수밖에 없답니다. 됐지요? 자, 이거. 알파 곱하기 베타가 0이면 알파가 0 또는 베타가 0이래. 이거 맞아. 알겠지? 증명도 다 가능합니다. 요거 A 플러스 BI, 요거 C 플러스 DI 놓고서 푸시면 돼. 그건 증명 가능해. 알겠지? 그 너희들이 실수 다룰 때랑 똑같아. A,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지 복소수도 동일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요거 알파 베타가 0이래. 그럼 알파가 0 또는 베타가 0이지? 베타 감마가 0이래. 그럼 베타가 0 또는 감마가 0이지? 그럼 베타가 0이냐고 물어보지. 틀리지? 왜? 알파랑 감마가 0일 수도 있거든. 반드시 베타가 0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알파 베타 0이고 베타 감마 0이고 감마 알파 0이면 알파 베타 감마 다 0이냐고 물어보지. 틀렸지? 이건 뭐야? 두 개. 두 개만 0이어도 됩니다. 알겠지? 세 개 말고 두 개만 0이어도 돼. 이 세 개 다 0일 필요 없어. 예를 들면 뭐 알파랑 베타만 0이고 감마는 0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됐습니까? 됐죠?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Z가 실수일 때 Z랑 Z바가 같지? 그치? 3에다가 어차피 켤레복수를 씌워도 3이잖아. 그치?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유형들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 세 가지 먼저 보여줄게. 이것도 뭐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일 때 이걸 만족한데 Z제곱 구하시오. 물론 뭐 A 플러스 B와 대입하시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지? 기본 문제야. 기본 문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 얘 있지? 너희들이 복소수를 풀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Z를 A 플러스 BI라는 하나의 복소수로 봐. Z라는 식만. 근데 사실상 얘도 니네가 여기다 A 플러스 BI를 뭐 A 마이너스 BI 대입해서 정리했다고 치자. 얘도 계산 결과만 놓고 보면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복소수입니다. 그 복소수가 실수라는 말과 똑같다고. 알겠지? 그걸 인지하셔야 돼.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하고 얘들아, 여기다가 바로 씌운 값이 어때야 돼? 똑같이 1이 나와야 돼. 변동이 없어야 되잖아. 똑같이 바 씌운 거니까. 그치? 그럼 바 씌워볼게요. Z바, Z, Z바분의 Z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를 풉니다. 요놈. 지워지지? 자, 얘를 갖다 오나가. 갖다 놓고 대각선 곱해볼게. 그러면 Z제곱이 Z바 제곱이 돼. 넘기면 인수분해 되죠? 그럼 Z 마이너스 Z바, Z 플러스 Z바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실수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따라서 Z바가 마이너스 Z인 거 알아낸 거지? 그리고 이거 구하래. Z제곱.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만 하시면 돼요. 알겠지? 대입해볼게. 1은 Z바 대신에 마 Z 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Z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지요? 따라서 Z제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푸셔도 괜찮다고. 알겠지? 이렇게 푸시는 게 얘가 계산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 실수가 훨씬 더 적어. 알겠지? 성질 가지고 푸는 게. 자, 이거. 심화. 이것도 심화로 많이 내. 알겠지? 뭐 푸는 게 풀이가 가장 각색이야. 요 2차 방정식이고, 요 m이 실수래. 그리고 얘가 허근을 갖는데. 알파.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걸 인지하셔야지. 개수가 실수지. 그리고 허근을 갖지.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돼? 한 허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알파 바가 될 수밖에 없지. 이게 두 근일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그러면 한 그 허근이 세제곱한 게 실수래. n값 구하시오래. 그럼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의 공식을 씁니다. 근의 공식 쓰고 그거를 세제곱을 하려고 노력을 해. 알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여기서 그냥 정리해줄게, 이제. 실수라는 게 나오잖아. 하나의 복소수든 어떠한 식이든 관계없이 실수라는 게 나오면 거기다 바 씌운 게 같다라고 놓고 푸세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느냐? 반드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알겠지? 그 인수분해를 가지고서 푸는 거야. 알았지? 얘도 봐봐. 얘와 바 씌운 게 같다라고 놓고 풀어서 넘겨서 정리를 했더니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걸 가지고 푸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얘 보자. 얘도 똑같아. 얘가 실수라며. 그지? 그럼 쟤 가지고 푸는 거야. 알파 세제곱과 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에다 바를 씌워도 똑같이 실수가 된다고. 그래서 넘겨서 인수분해 하면 돼. 알겠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알파 제곱, 알파 알파바에 알파바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지? 자, 얘가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거. 알파 뭐라고 나왔으니까? 허근이라고 나왔으니까. 맞아? 이게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알파가 실수란 뜻이니까. 그럼 이거잖아, 이거. 얘가 0인 게 확실한 거잖아. 그래서 끝났다고 얘기한 거, 선생님이. 왜? 얘 두 근이 이거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얼마야? 9분의 6이야. 그지? 그 다음 알파 곱하기 알파바는 얼마야? 9분의 m이야. 얘를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끝나. 그럼 n값 구할 수 있으니까. 됐죠? 요 풀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
이 문제 형태. 알겠지? 이거. 근데 풀이는 똑같단 말이야, 얘들아. 알았지? 자, 해봅시다. 얘가 실수고 얘도 실수야. 그리고 얘 봐. 요 허수부가 음수래.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 Z는 뭐다? 허근이라는 뜻입니다. 실수가 될 수가 없잖아. 얘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알겠지? 자, 그럼 해봅시다. 얘가 실수래. 그럼 1 플러스 Z분의 Z제곱이 여기다 다 씌워도 똑같죠?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합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먼저 곱해봐. Z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요? 얘 1로 주고 얘 1로 주면은 공통인수 생겨. 알겠지? 뭐 Z-Z바라는 공통인수가 생깁니다. 자, 얘 1로 주고 이거면 이렇게 되지? 얘 1로 줘. 그럼 이거 끌어내려면 Z랑 Z바로 묶으면 돼. 자, 얘 0 안 된다 그랬습니다. 허근이니까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네요. 됐지? 자, 여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얘가 실수래. 맞지?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지. 똑같은 방식으로 다 쉬운 게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 요거 Z 요렇게 되지? 그 다음에 요거 얘 1로 주고요. 얘 1로 주면 공통인수 또 생겨. 그치? 뭐가 생기니? 얘가 생깁니다. 또. 그치? 그럼 요거 넘긴 거 1. 그다음 얘 넘긴 거 이거 끌어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이걸로 묶으면 되지. 맞지? 마찬가지로 요거 0 안 되지요? 얘가 0입니다. 자, 뭐 알아냈나 잘 보세요. ZZ바가 1이래 얘들아. 그치? 요거 대입해볼까? 얘가 1. 맞니? 잠깐만 확인해볼게. 맞지? 마이너스 플러스 ZZ 맞지? 맞아. 여기 플러스지 마이너스 헷갈려서. 그 다음에 여기다 읽으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 보던 거지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니까 2차 반전식 세우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맞지? 그래서 그 내용을 씁니다. 2의 요네 마이너스 b의 꼴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하면 이렇게 나와. 됐지? 자, 여기서 허수부가 뭐야?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요거 있지? 요거 마이너스인 거. 그 놈을 가지고 우리가 Z라고 한다. 됐지? 자, 요 세 가지는 뭐 내신이나 여기서도 잘 나오고, 알겠지? 뒤에 두 문제는 모의고사 형태 문제니까 선생님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 네 번째. 이게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유형인데, 뭐 푸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알겠지? 자, 얘가 실수래. 그럼 선생님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 저기다가 발을 씌우는 거지. 그게 같다고. 그치? 얘가 실수인 모든 Z를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집합 A라고 명칭을 지었어. 그치? 그럼 그 다음 풀면 돼. 자, 풀어봅시다. 원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얘들아. Z-1의 제곱과 여기다 바 씌운 거. 그게 똑같다고. 알겠지? 이럴 때 이걸 만족하는 모든 Z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거 넘길게요. 넘겨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 다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되지. 이게 앞에 우리가 풀었던 1, 2, 3과 다른 거는 1, 2, 3은 뭐라고 돼 있어? 허근이라고 나와 있지. 허수라고, 그치? 근데 얘는 아니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렇게 돼버린다고. 여기다 A 플러스 BI 넣어서 푸셔도 답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빨리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때 뭐야? Z는 실수. 이게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니까 빼면 얼마 나와? 2BI가 0인 거니까 B가 0인 거야. 그래서 실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Z는 A, 즉 실수 또는 알겠지? 또는 여기다 적을게 선생님이 요게 0일 때 A 플러스 B야 A 마이너스 B하니까 얼마? 2A 남지. 그게 2가 되는데 그럼 A가 1이네. 그럼 Z는
1 플러스 bi의 형태를 띄면 되지. 맞니? 그래서 z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형태를 띄는 거야. 실수든가 아니면 1 플러스 bi 형태든가. 이 b는 0이 돼도 되고 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보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z가 원소래. 그럼 z-1은 순호수냐고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소가 되는 모든 z에다가 1을 뺐을 때 다 순호수냐고 묻는 거야. 하나라도 순호수가 안 나오면 답이 아닌 거야. 알겠지? 여기 1 빼봐. 순호수야? 아니잖아. 벌써 틀린 거지. 그치? 이거 벌써 틀린 거야. 자, 여기다 1 빼봐. 그럼 뭐 남아? bi지. 순호수야? 틀리다 그랬잖아, 선생님. 순호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이 b가 0이냐 0이 아니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도 틀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아주 중요하지. 자, z가 원소래. 그럼 z봐도 원소가 되냐고 물어봐. 이거는 뭐냐면 푸는 게 아니야. 뭐 a 플러스 bi가 원소면 a 마이너스 bi도 원소냐고 묻는 건데 그걸 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인지만 하시면 돼. 해석만 잘 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봐. z가 원소지. 근데 그 z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 원소라고 불러? z라는 놈은 2를 빼. 2를 빼서 제곱한 게 실수값이 나오면 다 원소인 거예요. 이해가? 3 원소야 아니야? 원소야. 왜? 3에서 1 뺀 다음 제곱하면 실수 맞으니까. 1 플러스 2i 원소야 아니야? 원소야. 왜? 1 플러스 2i에서 1 빼. 그럼 2i지. 그거 제곱해봐. 실수 맞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z바가 원소이려면 어떤 성질이 있어야 돼? z바에서 1 빼. 그 제곱한 게 실수면 z바도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맞니? 그래서 얘는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해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알았지? 자, 요거 한번 보자. 요거 같이 할게, 선생님이. 저기서 살짝 응용한 거야. 얘도 똑같이 풀어볼게. 요거 제곱해서 실수되는 모든 목소도 z 모아놓은 게 집합 A야. 똑같은 거야. 10만 달러. 그럼 얘와 여기다 다 씌워.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얘가 같다고. 그럼 봐. 너희들이 얘기하는 Z, 이것도 똑같이 있어, 이거. Z가 원소인데 그 Z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 돼? 1 빼고, I 빼서, 제곱한 게 실수가 나오면 우리가 원소라고 부른다고. 이해가? 그치? 근데, Z바도 원소이려면, Z바에서 1 빼고, I 빼서, 제곱한 게 실수면 우리가 Z바도 원소라고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야? 1 빼고 i 더하고 제곱한 게 실수인 거밖에 모르는 거야. 이거는 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는. 알겠지? 이 두 개의 차이점 알겠어? 얘는 바시오도 식의 형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Z나 Z바나 똑같은 식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아니라고. Z 넣은 식에 Z바를 넣은 식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닌 식이라고. 바뀌잖아, 바시오 버리면. 알겠지? 그래서 틀린 거야. 됐습니까? 자, 이거. 임의의 두 원소 있대. 그거를 더해도 원소냐고 물는 거지. 알겠지? 이거는 그냥 발레로 찾으세요. 알겠지? 발레 어떻게 찾느냐? 뭐 설마 이거 하나, 이게 Z1도 이거 Z2도 이거 뽑으면 맞아. 알겠지? 그거 말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으면 돼. 알겠지? 발레가 뭐냐면 Z1을 뭐 3 이렇게 잡을까? 알겠지? Z2를 뭐 요 형태 잡으면 되니까 1 플러스 2i로 잡읍시다. 더해봐. 4 플러스 2i지. 그럼 4 플러스 2i인데 얘의 원소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 그럼 4 플러스 2i가 이거야? 아니지. 이거야? 아니야.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쪽을 원소 찾을 겁니다. 넘겨서 합차 쓰세요. 그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0일 때
무슨 뜻이야? 이거 계산하면 2a지? 그럼 a가 1인 거니까 z는 1 플러스 bi 형태. 맞지? 또는 자 요게 0일 때 얘들아 요게 2bi야. 걔가 2i니까 b는 1. 그치? 그럼 z는 a 플러스 i 형태. 요게 바로 원소란 말이야. 여기서 물론 이 b와 a는 뭐야? 아무거나 와도 돼.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맞습니까? 자 풀어봅시다. 1번 원소대? 되지. 왜?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 알겠지? 됩니다 이거. 이거 안 된다 그랬고요. 자 이거 집합 A의 원소 얘야 얘. 이걸 만족하는 모든 원소 그치? 이 중에 뭐야? 순호수. 자 얘는 순호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순호수가 되려면 이게 없어야 돼. 실수부가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나와야겠네 순호수는. 그럼 얘가 순호수가 되려면 A가 뭐야?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순호수는 I가 유일한 겁니다. 알겠지? 쉽잖아. 이거 갖고 원소 찾고 그다음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자 이거 자 Z가 A의 원소래. 그럼 이 Z는 뭐야? 이거라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 알겠어? 이 중에 이거 만족하는 거 찾는 거야. 알겠지? 자 얘 아까 했지요? 얘를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놓으면 얘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3인 거야. 자 그럼 보자. 이게 원소일 때는 이게 뭐야? A가 1이든가 또는 이게 뭐였어? B가 1이든가. 맞지? 얘와 얘를 만족하는 A, B 순서 쌍의 개수를 묻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A가 1이라고 합시다. A가 1이면 B 뭐 나와? A가 1이면 B는 뿔마 루트 2 두 개 나오지. 그 다음 B가 1이요? B가 1이어도 뭐야? A는 뿔마 루트 2. 그래서 뭐야? 몇 쌍? 4쌍. 맞습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얘도 똑같아. 이거. Z가 A의 원소래. 그럼 이거. A가 1이든가 B가 1이든가. 그치? 그 중에 이거. 그치? 자, Z제곱이 실수인 거 찾는 거지, 얘들아. 자, 그럼 보자. Z제곱이 실수면 또 이용하는 게 뭐야? Z제곱과 Z바 제곱이 같은 거지? 넘겨서 인수분해 합니다. 그럼 뭐야? Z 마이너스 Z바, Z 플러스 Z바. 이게 0인 거지. 이게 뭐니? Z가 실수. 그럼 이 중에 Z가 실수인 게 누구야? 이건 없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네. 그럼 1이네. 그치? 그럼 Z는 1. 그치? 그 다음, 요거 0일 때, 아까 했지요? 두 가지 있었지? Z가 순호수든가, 아니면 Z가 0이든가. Z 0은 될 수가 없지. 그럼 Z가 순호수일 수밖에 없는데, Z 순호수는 한 개밖에 없다며. I. 그래서 Z는 이게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고. 틀렸지. 그치? 그래서 1, 3, 4가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게 이제 이 성질 하나 가지고 다 푼 거예요, 얘들아. 지금. 저 중요한 성질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이제 2차 방정식과 복소수. 어차피 단원면 자체가 이제 2차 방정식과 복소수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이치 혹은, 그 성질을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유형들인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너희들이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에서 얘들아, 실계수일 때. 알겠지? 실계수일 때는 근을 판단하시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중근일 수도 있고, 실근이 두 개든가, 아니면 허근이 두 개든가. 실근 한 개, 허근 한 개를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지? 실계수일 때는. 그래서 고성질을 잘 알아두셔야 돼. 근데 개수가 지금처럼 복소수일 때, 요 복소수 개수일 때는 실근 하나, 허근 하나를 가질 수가 있어. 알겠지? 간단한 걸로 얘들아, 이거 한번 볼까요?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잡는 경우 봐봐. 이거랑 이거 전개해봐. 알겠지?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복소수 개수가 나오지. 그때는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가질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근데 실계수일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이 복소수 계수일 때 얘들아, 얘가 한 개의 실근과 한 개의 허근을 갖는데, 알겠지? 그때 뭐 허근을 구하시오? 아니면 뭐 실근을 구하시오? 아니면 뭐 K값 구하시오? 이렇게 냅니다, 시험 문제.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복소수 계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경우는 뭘로 푸는 거냐면, 복소수 상등을 이용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만족해?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인 거지.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 개의 실근을 선생님이 X라고 그냥 놓을게요. 알겠지? 얘가 I가 없는 놈이 있고, I가 있는 놈이 있잖아. 알겠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 K가 양수야? 실수? K하고 X가 실수란 말이야. 그럼 K하고 X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가 실수고 얘도 실수니까. 알겠지? 그럼 이거 이용하면 뭐야? X도 구할 수 있고 K도 구할 수 있고. 됐지? 이건 뭐 기본 형태 문제입니다. 알았지? 자, 이제 요거 여기서 이제 보시는데, 자, 2차 방정식하고 허근의 관계야. A, B, C가 실수래. 그리고 이 2차 방정식 실계수인데 하나의 허근을 갖는데 다른 건 구하시오 이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나의 허근 넣어. 알겠지? 그럼 A, Z 제곱 B, Z에 C는 0 나오지? 그치? 그리고 니네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다 다 씌워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지. 알겠지? 등호가 성립하니까요. A, Z바 제곱 A, B, C 실수니까 안 변합니다. B, Z바 C는 0이지. 자, 봅시다. 얘가 만족한다는 걸 이용해서 얘가 만족한다는 걸 이끌어냈지. 근데 이 식은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Z바를 넣은 거지. 그래서 이게 다른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항상 성립해. 이제 3차 잠깐 볼까? 3차 실계수야. 알겠지? 실계수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이 Z래. 그럼 반드시 뭐야? 다른 근은 Z바일 수밖에 없어. 이 원리에 의해서. 똑같은 원리잖아. 그치?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할 때 3개의 실근을 갖든가, 알겠지? 아니면 2개의 허근. 알겠지? 하나와 하나의 실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안 돼. 실근 2개랑 허근 하나는 돼, 안 돼? 그럼 불가능하다고. 왜? 하나의 허근을 가지면 반드시 뭘 가져? 혈내근을 근으로 갖게 돼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고, 요게 3번이다. 여기 선생님 예제 있어가지고 이쪽 3번을 뺐고, 이게 4번이야. 3번 보시면, 요게 그나마, 요거는 이제 뭐 기본 내용이니까,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응용 형태로 잘 내. 요 문제 잠깐 볼까? A, B, C 실수야. 근데 개수를 보면 이게 복수수가 섞여 있지. 그치? 이럴 때, 한 근이 이거래. 3 플러스 2i. 다른 근 구하시고 이래.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여기다 대입합니다. X 대신에. 그리고, I 없는 놈, I 있는 놈 따로 분류해가지고 0, 풀어버리지. 돼. 그것도 됩니다. 알겠지? 풀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풀기 싫은 거지. 잘 봐. 얘 한 허근이 Z니까 여기다 X 대신에 Z 넣어. 어떻게 돼? A, Z 제곱. B, I, Z. C는 0이지?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파 씌우는 거다. 바를 씌워도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돼? A, B, C 실수니까 안 변하지요? 얘만 변합니다. 그리고 요거 I 변해. B는 안 변하고 I 변하고 Z 변하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B, I, Z바 이렇게 돼. 자, 볼게. 요 식은 우리가 요걸 성립한다는 걸 가지고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끌어낸 거지. 근데 얘는 여기에다가 S 대신에 모르는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Z바를 넣은 거랑 똑같지. 그래서 얘가 다른 근이야. 그래서 얘는 할 필요도 없이 답이 뭐야? 요걸 Z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Z바가 근이라고. 알겠지? 요 Z바 있지? 3 마이너스 2i 거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답이야.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할 필요가 없지. 니네가 이걸 안다라고 하면. 알겠지? 이거 기출 문제야. 시험때 나왔던 거. 자, 요건 뭐 나온 적은 없는데 얘 실수지. 그치? 얘 실수가 아니야. 복소수입니다.
알겠지? 복소수일 때 다른 공부하는 문제 아니야. 얘 한 허근이 Z래요. 이럴 때 Z바를 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알겠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X 대신에 Z 두세요.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바 씌우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등호 성립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A 변합니다. A 복소수야, 그치? 그럼 A바 Z바 제곱, 그 다음 B바 Z바, 그 다음 C바는 0 이렇게 돼. 요까지 들린다, 그치? 발음을 좀 약하게 해줄게. 요게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냈다는 거지, 얘들아. 요게, 그치? 그럼 Z바가 이 식을 만족한데, 그럴 때 Z바를 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물어봐. 그럼 Z바를 한 근으로 하니까 Z바를 X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A바 X제곱, B바 X, C바는 0, 요게 바로 답입니다. 됐지?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에서도 원래 다루긴 다뤄. 이거를 알겠지? 요 성질이 이제 중요하고. 근데 방정식과 복소수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그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2차 방정식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닌데 2차 방정식으로 풀면 훨씬 더 빨라. 알겠지? 이거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랑 오메가가 있대. 이거 더한 거랑 이거 곱한 게 모두 실수래. 옳은 거 고르래.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알겠지? 근데 너희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다시피 합과 곱이 나오면 뭘로 푸는 게 편해? 2차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합을 선생님이 A라고 놓게 실수니까 얘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요. 요놈의 두 근이 Z랑 오메가라고. 근데 실수가 아닌 복소수니까 허근이지. 그러면 요 둘은 무슨 관계다? 혈내근이다. 이걸 알아내시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혈내근 관계니까 얘들아, Z바가 얼마야? 오메가. 오메가 반은 얼마야? Z. 이 두 개만 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지? 자, 해볼게. 잘 봐. 얘 뭐야? 오메가. 그럼 결론은 이 얘기는 뭐야? 오메가가 0이냐고 묻는 거지. 아주 생뚱맞은 얘기지. 이 오메가 0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알겠지? 그 다음, 이거. 얘 얼마야? 오메가. 얘는 얼마야? Z. 그럼 결론은 뭐야? 오메가랑 Z랑 같은 중근이냐고 묻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그 다음, 얘, 오메가. 얘, Z. 얘 같아? 반대 뭐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지? 모르지. 그 다음, 얘, 오메가. 얘는 Z. 그럼 얘 1이고 얘 1이니까 빼면 0 나오겠네. 맞겠네. 알겠지? 그 다음, 얘, 오메가. 얘, Z. 그치? 그럼 얼마야? 이거 0이야? 이거 모르지.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치?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만 찾아내면 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거와 이게 실수일 때 이렇게 해서 낸 게. 저거보다 약간 응용된 형태, 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더 응용된 거야. 알겠지? 선생님 여기는 덧셈이 아닌데요?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뭐 푸는데요?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거 바꾸면 되지. 이거 Z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로 이해하시면 돼. 알겠지? 야 그러면 봐봐. 얘가 실수래. 그치? 그럼 얘를 선생님이 A라고 놓을게. 얘가 실수지. 그치? Z 오메가가 실수지. 그럼 그 얘기는 마이너스 Z 오메가도 뭐야? 당연히 실수겠지. 실수에다 마이너스 곱해도 실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서 판단하시라고.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 왜냐면 이걸로 풀어야 되니까. Z랑 마이너스 오메가 있지? 이걸 B라고 놓으시면 돼. 실수.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요거 마이너스 AX
요거 플러스 b는 0. 자, 여기서 얘의 두 근이 뭐냐 이거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두 근을 z랑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가 두 근이라고. 따라서 뭘 알 수 있어? 여기다 요 두 개가 혈액근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다 바씌우면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얘. 여기다 바씌운 게 얘랑 또 똑같다고. 그래서 오메가 반은 뭐야? 마이너스 z. 이것만 가지고 풀이 똑같아. 얘는 z바 대신 오메가 넣고 오메가바 대신 z 넣으면 되는 거지. 얘는 z바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넣고 오메가바 대신에 마이너스 z 대입해서 똑같이 푸는데 어려운 형태 아니라는 거지. 됐죠? 이번에는 굉장히 심한 형태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얘. 그 다음에 요거는 응용. 근데 원래는 얘가 더 쉬워. 알겠지? 얘도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 적어놓을까? 알파분의 베타의 세제곱 뭐 베타분의 감마의 세제곱 그 다음에 감마분의 알파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원리 알면 되게 쉬워. 알겠지? 근데 얘가 이제 약간 좀 운용 형태인 거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들어간 건데 푸는 원리는 이제 똑같은 거고. 자, 보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를 묻는 거거든 얘들아. 지금 요거 이거.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줄게. 자, 이게 0이지. 요거 양변에 알파 베타 감마 곱해볼래?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알파 0이지. 알겠지? 그러면 뭘 알아낼 수 있느냐? x세제곱 세근의 합 0이지? 0이야. 그 다음에 두 개씩 곱의 합 0이지? 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요거 3차식 있잖아 얘들아. 그냥 선생님 다 써줄게.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0이니까 요게 0이야. 요게 0이니까 요게 0이고. 그럼 뭘 알아낼 수 있느냐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지. 그지?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얘들아 알파도 근이고 베타도 근이고 감마도 근이니까 알파 세제곱은 뭐랑 같아? 마이너스 a분의 d. 그리고 베타 세제곱도 그 다음 감마 세제곱도 알파, 베타, 감마 세제곱이 다 동일하다고. 그럼 그 얘기는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답이 3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 이해 갔어? 이거 똑같아. 차이는 뭐야? 이게 마이너스인 것 뿐이야. 차이가 그밖에 없어. 알겠지? 그럼 얘 알파 이걸 마베타라고 놓는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이렇게 세근을 알파, 마베타, 감마로 놓으면 돼 얘들아. 그냥 알았지? 얘 양변에 알파, 베타, 감마 곱하세요. 그럼 알파 미안 베타, 감마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감마 알파, 베타 이렇게 돼. 그럼 3차 많이 세워줄까? ax 세제곱 bx 제곱 cx 인데 얘의 세근은 요거의 세근은 얘들아 알파와 베타와 감마인 거야. 얘의 세근은 알파와 마베타와 감마인 거야. 차이가 그밖에 없어. 알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돼버린다고. 알겠지? 그럼 x 세제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되지. 자 보세요. 얘하고 약간 달라. 그래도 니네가 이거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야.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d네. 근데 베타 이거를 얘들아 저거 아니까 111로 풀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틀리지 바로 틀려 이거. 왜? 이거는 뭐야? 알파, 마베타, 감마가 근이야. 감마는 맞아. 이게. 하지만 베타는 근이 뭐야? 마베타라고. 베타가 아니야. 마베타가 근이라고. 알겠지? 그럼 봐. 요 알파 베타 관계지 요거 관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거분의 이게 1이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의 세제곱이 1인 거야. 그럼 알파분의 베타의 세제곱은 이거 넘긴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됐니? 베타가 들어간 것들은 다 마이너스가 돼. 알겠지?
미안. 알파, 베타. 여기다, 이거 바꾸자. 베타 감마로 바꾸자, 그치? 이렇게.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라고 같은 원리로. 얘는 그냥 1이지만. 왜? 요거 나누면 어차피 1일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인 거야, 이거는. 푸는 방식은 똑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거고. 알았지? 근데 얘는 이제 요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알겠지? 푸는 방식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풀이 과정 한번 들으시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알겠지? 비슷한 형태니까. 자, 여기 있지, 여기다 내가 뭘 할 거냐면, 요거 내가 감마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이렇게 되고, 감마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이거를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어떤 두 가지가 있느냐? 요놈 대신에, 알겠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감마로 대입하셔도 되고, 알겠지? 또 다른 방법은 요 감마 대신에, 요 감마로 정리할 수 있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리하셔도 괜찮다고. 이해가? 자, 첫 번째. 요걸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 베타가 감마 제곱이지.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뭐야? 대칭식이야. 서로 순환해서 바꿔도 아무 지장이 없지. 똑같은 거잖아. 바꿔도 똑같은 식은. 그지? 그럼 니네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알파, 베타가 감마 제곱이지? 다른 거 다 알아낼 수 있어? 그지? 베타, 감마는 알파 제곱. 감마, 알파는 베타 제곱. 이게 다 성립한다고. 이해가? 식을 막 바꿔서 대입해도 돼. 선생님 지금 감마로 묶었잖아. 베타로 묶어도 되고 알파로 묶어도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이런 식들이 나온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요거 정리할게. 싹 정리하면 우변으로 주자. 정리해서 알겠지? 그럼 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에.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와. 됐어? 양변을요. 베타로 나눠볼게요. 이 베타 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럼 이렇게 돼.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 베타분의 알파 1.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니? 얘 한 근이 베타분의 알파지. 알겠지? 얘 두 근을 니네가 다 알아낼 수 있다고. 뭐? 베타분의 알파. 그치? 또 당연히 이게 허근이니까 뭐야? 베타분의 알파의 편례근. 그게 두 근이겠지. 어떤 식의? 요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얘라고. 이해 갔습니까? 됐지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 풀면 끝나. 어떻게 되냐면 베타분의 알파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알파하고 감마 관계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게. 얘. 이거. 베타 하나를 주고 알겠지? 아니다. 잠깐만. 알파분의 감마지? 그러면 이거 이용하자. 알겠지? 요거 말고, 요 놈을, 베타를 하나 이로 주고, 알겠지? 아이고, 미안. 이거다? 그지? 선생님이 세 번이나 연다 틀렸는 거지? 이거야, 이거. 미안. 이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얘네하고 얘네 관계를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알파 있지? 알파 1로 하나 주고 베타 1로 하나 줘. 그럼 뭐 하나 할 수 있냐면 알파분의 감마랑 베타분의 알파가 같습니다.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얘를 뭘로 써도 돼? 알파분의 감마로 써도 되지. 그럼 요식 잘 볼래? 얘와 얘의 합이 얼마냐고 묻는 거야. 즉,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얘하고 얘가. 알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묻는 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알겠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됐어? 이해갔어? 이게 두 근의 합을 의미한다는 걸 너희들이 찾아내야 돼. 그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거지. 알겠지? 찾아낸다면 그게 두 근의 합이다. 라고 해서 두 근의 근과 계산기 이용해서 풀어버린 거야. 아니, 바로. 됐습니까? 요거는 3차 방정식과 연결된 것 중에 심화 형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알겠지?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네 번째, 혈내복소수인데, 이 혈내복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치? 현례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알겠지? 너희들이 섣불리 풀려고 딱 달려들었다가 끝을 못 내는 문제. 알겠지?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자, 알파가 주어졌고, 베타가 주어졌어?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i래. 이것 갖고 와야 돼. 그럼 이거는 얘들아 일단은 곱셈 공식을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맞지? 근데 얘가 주어졌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i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알파 베타만 구하면 되지. 그치? 대다수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자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두 개를 곱하래. 알겠지? 그럼 이게 나와. 알파 베타 바 요게 1. 자, 이거 이용해서 알파 베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알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얘들아, Z랑 Z바 곱해서 1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Z바가 얼마야? A제곱, B제곱 아니야? 도형으로 얘기하면 뭐야? 원입니다, 원. 알겠지? 원위의 점이야. 몇 개인데? 무수히 많지 않아? 그걸 어떻게 정을 해? 못 정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 대입합니다. 알파 대신에 알파 바분의 1 대입해. 알겠지? 그 다음 베타 대신에 베타 바분의 1 대입해. 요게 i야. 요거 변형만 하면 끝나는 거야. 양변에 알파바 베타바 곱합니다. 그럼 알파바 베타바는 i의 알파 베타 바지 이렇게 돼. 그 다음 바 씌우면 끝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 바 씌우면 마이너스 i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주어졌어? i라고 주어졌지. 약분됩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거 대입하면 끝나. 그래서 풀이 꼭 알아두셔야 돼. 됐죠? 요거 뭐 응용 형태는 많이 있긴 한데 요 풀이만 잘, 요 과정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요 문제. 복소수 전체의 집합이 A인데 그 A의 부분, A가 복수 전체 부분 집합이래? 이럴 때 요 식을 만족하는 Z, 그걸 원수로 갖는 집합 A의 원수이겠습니다. 물어봐. 알겠지? 이거를,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간간히 나오는데 애들 어떻게 푸냐면, 물론 A 플러스 BI 대입해서 풉니다. 알겠지? A 플러스 BI 대입해서 A, B 순서상 개수 몇 개냐고 묻는 거야. 알겠지? 근데, 자, 보세요. 니네 왜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의 한 근이 A라고 해볼까,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지? 자, 위에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요것만 만족해? A가 이거를 만족한대. 이럴 때 A를 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물어봐. 어떻게 풀 거야? A를 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묻는다. 그럼 A가 한 근이지? 그럼 거꾸로 대입하면 돼. A 대신에 X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 나와. 이해가? 자, 바꿔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 A를 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물어봐. 이 A를 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뭐냐고. 그럼 어떻게 돼? 이 A가 한 근이니까 이 A를 X로 놓으세요. 그럼 A가 어떻게 정리돼? 2분의 X지? 그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 알겠지? 이거 무궁무진해. 3A-1을 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물어봐. 그럼 또 뭘 미지수로 나? 3A-1이 한 근이니까 얘를 X로 놓으면 돼. 그래서 A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된다고. 이해가? 알겠지? 근데 얘는 이런 게 아니야. 차라리 이런 거면 쉽지. 이런 거. 그치? 그럼 Z를 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면 Z 대신에 X 대입하면 되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Z니까 Z 몇 개야? 2개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얘는 안 돼. 왜? 바가 있어서. 알겠지? Z바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알겠지? 저 바를 없앱니다. Z바를 없앨 거야. 어떻게? 켤레 복소수를 이용해서. 알겠지? 얘를 선생님이 1번 기억이라고 할게요. 바 씌우세요. 양변에 바 씌워. 그럼 Z바 제곱은 2Z지.
그래도 등호 성립하지? 얘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요 두 개를 연결할 거라고. 그래서 Z바를 없애버릴 거야. 알겠지? 그럼 요거 Z바 대신에 2분의 Z제곱을 대입해버리면 되지. 되니? 이거 대입하면 끝나.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제곱하시면 4분의 Z제곱이지. Z 4제곱이지. 넘기세요. 알겠지? 그럼 Z 4제곱은 8Z 이렇게 돼. 그럼 끝났잖아. 얘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X 4제곱은 8X의 한 근이 Z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근 몇 개야? 4개.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됐습니까? 요게 뭐 방정식의 성질 이용해서 또는 요 켤레근의 성질 이용해서 푼 거야. 알겠지? 잘 기억해 두시고 안 그러면 노가다로 푸셔야 돼. A 플러스 BI나 A 마이너스 BI 대입하셔서. 알겠지? 뭐 이거는 뭐 다 너희들이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요 거듭제곱 뭐 1 플러스 I 제곱하면 얼마야? 2i지? 1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고 그치? 그래서 꼴마 2i를 거듭제곱해서 풉니다. 알겠지? 얘는 제곱한 거잖아. 요 루트 2가 있네. 그 제곱하면 2니까 2 약분됩니다. 알겠지?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요거 유리화해서 해야 돼. 요거 유리화하면 분자구호 따라가서 마이너스 i야.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렇게. 그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냥 할게. 요거의 합을 물어봐. 그럼 요거 뭐 이용해? 4개. 요 4개씩의 합이 일정합니다. 알겠지? 얘가 i지. 요게 마이너스 2지. 요게 마이너스 3i지. 요게 4지. 잘 봐. 왜 일정하냐? 요 간격. 그 다음 4개일 때 요 간격. 요 위치에 있는 수하고 요 위치에 있는 수하고 간격이 또 일정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합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합을 일정하다. 그거 가지고 많이 푸니까 기억해 두시고. 됐죠? 6번째. 뭐 내용으로는 개념으로는 마지막 주제이고요. 요거 이제 끝나고 선생님이 좀 이제 어려운 문제나 중요한 문제 위주로 설명을 또 해줄게. 자, x 세제곱이 이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 근데 뭐 마이너스 1도 있지? 비슷한 개념이니까 선생님 이거 하나만 진행을 할게요. 자, 얘는요. 넘기면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제곱, x 플러스 1 이꼴 0. 허근이지? 그럼 요거 아니냐? 그럼 요거에 두 근을 가지고 한 근이 오메가니까 다른 근 반드시 뭐야? 오메가 바입니다. 알겠지? 저거 가지고 푸는 거야. 자, 해봅시다.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이거의 근인데 요것도 만족하지, 그지?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이꼴 1,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이고요. 그 다음 또 모두 만족해. 이거.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 이꼴 0. 그 다음,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꼴 0. 뭐 요 두 개나 요 두 개는 여기에다 바 씌우면 이게 되는 거고, 여기다 바 씌우면 이게 되는 거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치? 그 다음 근거에서 한 개 이용할게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입니다. 맞지? 요걸 가지고 이제 살짝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 얘 볼까, 얘? 자, 얘 하나 넘기세요. 그럼 오메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요거 넘긴 거지. 그래서 오메가 바 제곱과 같습니다. 알겠지? 뭐 반대로 해도 돼. 그럼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요거지? 넘긴 거. 그럼 오메가 제곱이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거지.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같은 거고 오메가 바 제곱과 오메가가 같은 거지. 뭐 요런 성질들 있지?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얘를 토대로 해서 얘들아 뭐가 있느냐? 조금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지? 뭐 저거 이용하는 건데 너희들이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거 0 되는 근 있지 얘들아. 그거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 알겠지? 근거해서 한 개 이용할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3ac 하면 이게 나와. 저 눈에 익혀놓으셔야 된다고. 이게 플러스 1일 때 있지? 플러스 1이 여기 x 세제곱 이꼴 마이너스 1이 3차 방정식 근이야. 맞지요? 그래서 요거 눈에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자, 요 문제 봅시다. 요 문제는 요게 어려운 거야. 요게. 알겠지? 나머지 뭐 어렵지 않아. 근데 요거 이제 해석하기 좀 어려우니까 꼭 기억해두시고. 알겠지? 자, 보자. 알파 제곱이 베타형 물어봐. 그지? 해보면 되지 뭐. 이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 너희들 보던 게 아니잖아. 제곱을 해봐. 얘가 나와. 알겠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 알았지? 자, 요거. 이거 배웠지, 이거? 요게 플러스일 때니까 얘는 뭘 만족하겠어? 얘는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지? 그 식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알겠지? 그럼 얘는 베타 세제곱에 n제곱이니까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얘가 항상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알겠지? 폴짝에 따라 틀린 거니까. 자, 이제 요 문제가 중요하지. 자, 얘 주기 얼마야? 거듭제곱 주기. 베타를 계속 거듭제곱해. 그 주기는 얼마냐고. 그치? 주기 얼마? 6입니다, 이거. 왜?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베타 6제곱이 1이거든. 그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알겠지? 거듭제곱 해나가면 주기가 6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가지고 푸는 거냐면 얘들아. 자, 베타 6제곱이 1이잖아. 근데 베타가 뭐래? 알파 제곱이래. 그럼 그 얘기는 알파의 12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알파의 거듭제곱 주기 있지? 알파의 거듭제곱, 요거의 주기. 그 주기는 바로 10입니다. 12개가 반복이 돼. 알겠지? 그래서 그 12개를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풀읍시다, 이제. 요거 다 바꿀게. 베타가 알파 제곱이라며. 그럼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의 2n 제곱이네. 요거 합체합니다.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파의 n 플러스 2n. 맞지? 얘가 i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알파의 주기 얼마를 했었냐면 아까 12개라 그랬잖아. 그 12개 중에 i 되는 거 찾으라고. 알겠지? 요거는 선생님이 구해놨으니까 요거는 가르쳐 줄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몇 번째 나오냐면 세 번째 나와. 알겠지? 12개 주기 중에 세 번째가 i가 나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들아, 요 놈을 가지고 12개의 주기 중에 세 번째 인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알겠지? 자, 그럼 보자. m이 50이하의 자연수라며. n도 50이하의 자연수라며. 그럼 얘가 가장 클 때가 뭐야? 얘가 50, 얘가 50일 때니까 뭐 150 이하겠지. 요 놈이 15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 중에 이거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가장 큰 수. 알겠지? 대입하시면 뭐야? 이 K 뭐서부터 가능해? K는 0부터 가능해. 0, 1, 2, 3 이렇게 갑니다. 그 중에 150 넘지 않는 거. 알겠지? 그 최대 구해보시면 147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알았지? 최대값을 직접 묻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 알았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거는 왜 가져왔냐면, 요 주기 있지? 요 주기성 때문에 가지고 왔어. 설명하려고. 알겠지? 자,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요거네. 그럼 거듭제곱 주기가 3개겠네? 그치? 얘가 뭘 만족하느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지. 그리고 x의 거듭제곱 주기는 얼마? 얘가 x세제곱이 3이니까, x세제곱이 1이니까 주기가 3이야. 알겠지? 자, 주기성 찾을 때 너희들이 기억하실 거? f라는 함수식이 있고 g라는 함수식이 있어. 얘도 주기성이 있고 주기성이 있는데 그걸 더하는 거. 그 주기는 뭐냐면 얘 주기와 얘 주기의 뭐야? 최소 공배수입니다.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뭐가 돼? 최소 공배수가 주기야. 그게 복소수에 쓰여. 알겠지? 자, 얘 바꿀게 선생님이 fn은요 요 x제곱 플러스 x 있지? 바꿀게.
요거 넘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그지?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1 요거 넘어간 거지? 마이너스 x의 n제곱이고 그 다음 x 플러스 1 요거 넘어간 거지? 마이너스 x제곱의 n제곱이야. 자, 얘 주기를 알아야 돼. 주기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얘 주기 얼마야? 2지요? 1과 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자 보세요. 얘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x의 n제곱이야. 분배하면 얘 주기 얼마야? 2지. 얘 주기 얼마라 그랬어? 3이라 그랬잖아. 2하고 3이니까 최소 공배수인 얼마야? 6이 되는 거야 이거.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x제곱의 n제곱이지. 얘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주기 3 나옵니다. 똑같이. 얘 주기 2고요. 그럼 얼마야? 최소 공배수인 주기가 6이란 말이야. 그럼 이 세 개의 최소 공배수니까 요놈의 주기는 얼마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6개 해보시면 돼. 그럼 너희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얘들아 그거는 계산하셔야 돼. 알았지? 이게 0 나와. 해보시면. 알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씩 다 끊어버려. 알겠지? 그럼 3개 남네? 그 3개가 요 3개랑 똑같아. 그래서 요것만 구하셔서 그 답 적으시면 됩니다. 알았지? 원리는 이해하지요? 알겠지? 요게 이제 요 6번째 주제. 저거 이용해서 푸는 대표적인 심화 형태. 알겠지? 주기성도 중요합니다. 주기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 아시겠죠? 7번째. 이제 중요 문제인데, 중요 문제 요 3가지만 이제 먼저 다뤄봅시다. 알겠지? 자, 요것도 이제 뭐 모의고사 형태 문제긴 한데, 나오면 아이들 좀 많이 틀리긴 해. 알겠지? 자, 알파 제곱이 2i고,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2i래. 옳은 거, 기억력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이게 주어졌다 치자.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합과 곱이야. 알겠지? 합해봐.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얼마입니까? 0이죠. 그 다음에 곱해볼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4입니다. 됐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알파 베타는 얼마다? 뿔마 2지요. 얘네가 만약에 혈례복수수 관계라고 하면 양수밖에 안 돼. 근데 혈례복수수인 관계도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틀린 거지. 뿔마 2가 돼야 돼. 알겠지? 뿔마 2.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요거 안에다 쳐. 요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 얘들아. 요 식을 변형하는 방법.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면 플러스 2알파 베타. 근데 얘가 뭐라고 돼 있는 거야? 뿔마 2라고 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구한 거야. 그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얘가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넘긴 거지? 그래서 뿔마 4. 자, 근데 봐. 알파 베타가 2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알파 베타가 2면 여기다 선생님이 써줄게. 정리할게. 알파 베타가 2면 알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요거 넘긴 거지? 4. 그치?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요거 마사니까 넘어간 마사야.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면 얘들아. 그럼 얘가 마사인 거고 얘가 4인 거지. 됐어? 여기까지 갔어? 그럼 봐. 얘. 뭐 이 경우든 관계없이 제곱한 거 물어봤잖아. 그치? 그럼 16 맞습니다, 이거는. 그치? 자, 그 다음 이거. 제가 실수이냐고 물어보지. 실수는 머릿속에 복소수에서 딱 떠올려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뭐? 제곱한 게 0 이상. 그 다음, 거기다가 혈례복수 씌운 게 같다. 그 복소수는 항상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왜? 실수라고 나오면.
알겠지? 근데 여기 바의 관계가 아니잖아. 바의 관계가 아니니까 얘를 제곱을 해봅니다. 알겠지? 제곱을 해봐. 왜? 이게 주어졌으니까. 그치?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이게? 이 경우와 이 경우로 나뉘는 거지. 어쨌든 답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항상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봐. 얘가 제곱한 게 마이너스, 즉 음수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순호수지. 실수일 수가 없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알았지? 자, 요거 뭐 대표적인 기본 형태 문제입니다. 그렇지? 루트와 루트가 그냥 합체되지 못할 때, 음수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달고 합체돼야 되지. 그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합체인데, 음수의 개수에 따라서 루트가 합체되냐 아니면 마이너스 달고 합체냐가 결정되는 거지. 알겠지? 그럼 얘 똑같아요. 5개를 곱했는데 음수네. 그 얘기 무슨 뜻이야? 이 마이너스가 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파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마이너스가 1개일 때.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가 3개일 때. 세 번째, 마이너스가 5개일 때로 나누셔야지. 알겠지? 자, 하나일 때는 얘를 음수라고 놓자. 알겠지? 음수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도 합체하는데 문제 있어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합체될 때만 문제되는 거고 그 이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냥 합체해도 괜찮아. x1서부터 x5까지 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 세 개일 때 루트가 있는데 마이너스 아이고 미안 플러스 이렇게 돼. 마이너스가 3개일 때. 근데 얘가 합체될 때 보시면 그냥 마이너스 달고 합체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됩니다. 그럼 플러스니까 합체하는데 또 문제 없지. 요 마이너스 하나만 붙어. 알겠지?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그냥 합체. 그럼 이렇게. 됐지? 자, 5개일 때 이거 다 마이너스라고 할게. 요거 할 때 마이너스 생기지. 요거 할 때 마이너스 생기지. 근데 그 마이너스 생기고 곱하면 플러스 되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곱하면 플러스고 곱하면 플러스니까 또 의미가 없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처음 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안 돼? i하고 마이너스 i 이 두 가지. 원소가. 됐지? 자, 요거는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 또 자세히 설명할게. 지금은 이게 켤레복소수일지 그거 구하는 것만 해볼게. 알겠지? 왜 이거 방정식에서 되게 중요해. 이게. 알겠지? 지금은 요거의 켤레복소수 구하는 것만 해석을 해줄게. 자, A가 음수입니다. 그럼 A가 음수니까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라고 써도 되지. 그치? 얘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라고 써도 되지. 이 상태에서 얘 플러스고요. 얘 플러스입니다. 그치? 그럼 그 얘기는 이거 마이너스 i 1 반대로 이걸로 빼도 되지. 루트 밖으로. 그럼 어떻게 돼? 루트 마이너스 a i가 돼. 여기도 루트 마이너스 b i가 되고. 그럼 그 얘기는 이거 i로 묶잖아. 그럼 이렇게 돼. 이렇게. 그리고 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 플러스인 거. 알겠지? 즉 다시 얘기해서 얘가 뭐냐? 바로 순호수입니다. 그래서 켤레복소수는 뭘 의미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게 바로 켤레복소수라는 뜻이야. 왜? 얘가 순호수인 거 알았으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곱한 게 켤레복소수잖아. 알겠지? 자, 잘은 안 나와. 알겠지? 잘은 안 나오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뽑았는데, 자, 보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Z, 어떤 특징이 있는 Z냐면, 실수부와 허수부를 제곱한 게 1이래. 알겠지? 그럴 때 그 Z를 다 모아놓은 게 집합 A래. 다음 보기 좀 옳은 것을. 알겠지? 뭐 이런 거 간단하지? 실수부 2분의 1, 허수부 2분의 루트 3, 제곱해서 더해봐. 1 나오지? 그럼 맞아. 자, 이런 거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작정 A 플러스 BI를 대입해서 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이런 거 잘 봐, 이런 거, 얘들아, 이거. 선생님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지금. 얘 내가 다시 써볼까? 아까 했던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아까 그 Z가 실수일 때 Z랑 Z반응 같다라고 내가 쭉 푼 거 있지?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Z가 원소인데 어떤 성질이 있어요? 원소라고 불러. 편례복소수랑 곱해서 1 나오면 그걸 원소라고 부른다고 해석하면 금방 풀려. 알겠지? 좀 봐. Z가 원소일 때 Z가 원소니? 쉬워. 얘가 원소이려면 얘 어떤 성질이 있어야 돼? 얘랑 편례복소수랑 1 나오는 거야. 이 상태인 거야. 그러면 얘가 원소이려면 얘랑 여기다 바 씌운 거랑 곱해서 1 나오냐고 묻는 거야. 당연히 1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맞는 거야 이거. 됐어? 그다음 이거 똑같지. Z가 원소래. 그럼 Z랑 Z바랑 곱한 게 1이 만족하는 상태인 거야. 그럼 Z분의 1이 원소이려면 Z분의 1과 얘의 편례복소수인 Z바분의 1이 곱해서 1 나오냐고 묻는 거지. 당연히 분모가 1이잖아. 그럼 얘도 1이겠지. 맞지? 훨씬 빠르잖아. 그치? 노가다로만 풀라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 얘 똑같이 Z바가 1이래. 이럴 때 순허수인 거 두 개냐고 묻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인 거잖아. 알겠지? 그럼 순허수는 무슨 뜻이야? A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B가 0 되면 안 되는 거고 얘들아. 이게 순허수 아니야? 그치? 조건으로 따졌을 때 이게 순허수잖아.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닌 거. 알겠지? 그럼 이거 넣으면 되지요. 알겠지? 그럼 뭐 나와? B값. 폴마 1 나오잖아. 그치? 두 개 맞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푸는 거야. 됐지? 자, 여기까지 이제 복소수 선생님이 쭉 설명을 했는데, 복소수 단어 자체가 시험 문제 출제 방향도 많고, 문제 출제도 워낙 많아. 알겠지? 그리고 어려운 내용도 꽤 있고, 그리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노가다 형태 문제가 많다. 노가다 형태 문제가 많은데, 선생님이 오늘 수업한 것처럼 쉽게 풀 수 있는 형태도 많으니까, 그런 형태 꼭 공부해 두셨다가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됐지요? 자, 수고하셨습니다.